네, 스마일 리포트 아니죠. 스마일 필터링이었습니다. 이제 구해줘 다음 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할게요. 오늘 박철순 매니저, 송윤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3월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어느덧 벌써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은데 박철순 매니저님은 이번 3월 한 달 좀 어떻게 보셨어요? 후반부에 좀 좋아졌잖아요. 일단은 올해 초 좀 1월 달에 반등이 세게 나오고 2월 달에 맞아요. 조금 주춤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저희가 매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앞으로 계속 갈 것이냐. 네. 그래서 저희가 둘 다 계속 갈 것이다. 맞아요. 시장은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사실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왜냐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단기 금리가 좀 이렇게 꺾이면서 지수도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주가 흐름들, 증시 흐름들을 보면 단기 금리가 꺾일 때 약세장으로 가거나 그리고 경기 침체로 가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사실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2021년도부터 흔히 말하는 이 인플레 장세가 시작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단기 금리가 떨어질 때 그때 오히려 증시가 반등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었으니까요. 아직도 뭐 인플레 시대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쵸.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오히려 단기 금리가 꺾여도 걱정보다는 오히려 반등세가 더 이어질 걸로 기대를 해보고 지금 그래서 조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네. 매수할 종목들을 사야 되는데 문제는 종목별 장세는 그래도 지속이 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급등했던 종목들 특히나 차익 매물이 이번 주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저평가 종목으로 순환매를 고려해서 교체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평가 종목들이 또 이번 주에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맞습니다.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 비중도 좀 늘리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바꿔놓으시면 4월 달에도 좀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3월 달 내내 거의 종목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 흐름이 좀 4월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주셨고 4월도 전망 좋다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윤 매니저님은 일단 4월 코스피가 2,500을 넘길지 못 넘길지 일단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매크로 환경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매크로 환경을 보면요, 물가는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은행 리스크 이것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이 비교적 완만한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확대가 되었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파악해야 될 부분은 최근에 좀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맞아요. 좀 많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최근까지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승률을 놓고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10.6%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이 많이 올랐죠. 24%가량 올랐었는데 저는 이 부분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에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반도체가 비교적 부진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어느 정도 상승력이 저조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이랑 같은 뷰인데 사실은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봐도 괜찮은 시점이고 저는 다만 코스피 특히나 이제 우량주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짜신다고 하면은 4월 이제 실적 시즌 또 돌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방어하고 수익 내는데 그래도 좀 무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 이야기를 앞서서 해주셨는데 송윤 매니저가 봤을 때는 지금 2차 전지가 잠깐 주춤을 하는 것 같고 반도체가 이번 주 내내 좋았단 말이죠. 뭔가 주도 섹터가 4월에는 바뀔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2차 전지가 아직 굳건하다고 보시나요? 사실 성장성이나 시장성 놓고 봤을 때는 둘 다 비등비등합니다. 누가 더 네. 좋다, 이렇게 엄마 아빠 좋다, 약간 그쵸, 그런 그쵸. 개념인데 예. 우리가 이것 좀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했고 맞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길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4월에는 우리가 반도체를 기대해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 제가 아까 상승률 말씀드렸었는데 코스닥이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가능했던 것 중에 하나 바로 2차 전지였습니다. 2차 전지와 리튬은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하면서 과열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금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당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그래도 저는 이제 반도체에 우리가 기대를 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에서 한 표가 나왔는데 박철수 매니저님 당연히 2차 전지에 한 표를 던지실 거죠? 아니요, 저 둘 다 좋습니다. 네, 둘 다 좋은 건 맞는데 네, 왜냐면은- 일단 굳이 뽑자면 네. 두 개 다 담아야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게 필요한 건데 예, 예, 왜냐면 예. 반도체 지난주도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제 지난주 없어가지고 안 계셨죠? OLED도 좋고 반도체도 좋아서 뭘 갖고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를 좀 좋게 보는 거는 역시나 바닥론 때문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2000년도가 시작되고 나서 사실 2001년도인가 그때랑 2008년도였나 그때 한번 삼성이 이제 적자 거의 날 맞아요. 뻔했거든요. 네, 그때 네, 네. 이후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쪽이겠죠 물론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만약에 바닥이다 이런 신호가 나오면 오히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그때부터 또 이제 시장에서는 반등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바닥을 찍으면 그때는 분명히 매수의 기회를 분명히 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 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일단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 산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게 반도체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뭐 지금 2차 전지 대응을 하고 반도체에 바로바로 대응을 하는 거는 좀 조바심이 날 것 같아요. 올라가고 있는 섹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갈 섹터를 좀 미리 공부해보자라는 취지로 경기 민감주를 좀 다음 타겟으로 잡는 생각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송일 매니저는? 네,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경기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는데 반도체가 좋아지면요,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가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까지 침체되었던 약간 전방산업 위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약간 디테일하게 보면은 조선도 괜찮고요, 철강,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우주항공 이런 쪽도 괜찮은데 지금 사실 여러분들 최근에 2차 전지와 리튬이 굉장히 수급 쏠림 현상 나오면서 네. 저평가 받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약간 포커스를 달려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방 사업도 나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을 건 실적밖에 없습니다.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 매번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들 또 4분 지금 이제 4월에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실적은 여러분들 저도 알다시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나와져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느 정도 실적이 안 좋게 전망이 되긴 하지만은 과도하게 하락한 종목 혹은 턴어라운드 예상되는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은 연초에 지금 코스피 대비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전략으로 봤을 때는 일단 4월달 전략으로 정리해 볼게요.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에 대해 기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박철수 매니저님은 지금 뭐 경기 민감주에 접근하는 거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적당한 시기다. 담아간다면? 경기 민감주 저는 뭐 담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잘 가는 섹터들도요. 그 안에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아, 그렇죠. 2차 전지가 지금 특히나 이번 주 아마 2차 전지 종목들 흐름 보면 아시겠지만 네. 오늘도 밀렸던 종목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올라가는 종목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경기 민감주 전체적으로 저는 좋게 보고 있긴 한데 왜냐하면 경기 침체로까지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당분간은. 예. 하지만 그래서 민감주는 다음 때 역시나 종목별로 1분기 실적 체크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그 다음에 나머지 하반기 실적 성장도 기대감이 있는 것들로 일단 철저하게 숫자를 좀 보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 가지로 봐야 될 것들이 좀 여러 있고 그래도 2차 전지 비롯해서 뭐 경기 민감주까지 한번 전망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구해주 다음 주 이제 지난주에 했었던 종목과 sek터 리뷰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박철수 매니저는 이제 OLED 섹터 5.2% 수익이고요. 송일 매니저는 유통 3.39입니다. 종목을 보니까 박철수 매니저는 SFA인데요. 자, 이게 최고가 기준 5.2입니다. 그리고 종가에서 2.21%인데 OLED가 생각보다 수익이 뭐 짜게 나왔다고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좀 쌌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주에 OLED 대표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SFA를 제가 OLED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지만 수익은 잘 났어도 네. 상대적으로는 좀 덜 오르는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반도체도 좋게 보고 있었고 OLED도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서 갖고 온 거거든요. 사실상 지금 SFA의 실적을 보면은 2차 전지, 그 다음에 OLED, 반도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안정성은 있지만 어떤 그중에 한 섹터가 급등이 나왔을 때 상대로 조금 덜 움직이는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충분히 좋은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LED,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2차 전지 굉장히 유망한 섹터들의 사업을 모두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종합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가 좀 튀어 올라도 움직임 따라갈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이 회사가 2023년도 영업이익이 한 25% 정도 고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올해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도 굉장히 전망이 좋은 상태고 지금 1분기를 이제 끝나잖아요. 오늘 비록. 그쵸. 1분기 때 수주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수주가 쌓인다는 거는 실적으로 또 연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고 그리고 역시나 주가도 아직은 저렴한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그렇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이 목표가 한옥가 딱 남기고 밀렸거든요. 그래요? 50원이 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거
전고점 저항, 작년 말 고점을 저항 잡아서 말씀드린 건데 그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니까요. 단기로도 뭐 괜찮았지만 중장기로도 한번 생각해 주셔도 충분히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앞서 이 얘기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4월 달에는 이제 뭐 실적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뭐 2차 전지 반도체 가릴 것 없이 중요하지만 S&P 거기 다 충족이 되는 네, 종목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송유 메이저의 리뷰 가보겠습니다. 롯데쇼핑이 최고가 기준 3.39%, 종가가 2.76%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 들어왔었잖아요. 네네. 이번 주, 지난 한 주 동안에 일단 타겟을 했던 게 유통인데 이유가 네네. 어떤 이유였나요? 일단 엔데믹으로 보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네. 이제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실적이 가장 좋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엔데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뉴스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롯데쇼핑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부산에 롯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중에 하나가 로봇 물류센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온라인 식품 시장 규모가 135조 원인데 이렇다 할 대표 사업자가 없습니다. 거기를 선점하기 위해서 롯데쇼핑이 지금 선제적으로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 지금 본격적으로 진입을 함으로써 우리가 향후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롯데쇼핑 실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1분기 실적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3%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2%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데믹 시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롯데쇼핑 지금 이제 주가 차트 나가고 있지만 가장 지금 바닥권에 근접해 예.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뜻깊은 한 주였던 게 뭐냐면은 수급이 꽤나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굉장히 좋겠다는 종목이고요. 롯데쇼핑뿐만이 아니라 코스피에 지금 이제 저평가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보니까 기관 쪽 수급이 들어왔는데 좀 패시브 자금이라고 보면 될까요? 롯데쇼핑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기관 쪽이 담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측면에서도 굉장히 기관이 좋아할 만한 종목에 속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점 대비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네. 저평가 매력이 가장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도 제가 앞전에 드린 가격 대응 전략 참고하셔가지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의 SFA, 송유 매니저의 롯데쇼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번 한 주만 볼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도 정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정말 다음 주 4월 첫째 주를 책임져줄 섹터는 무엇을 들고 왔는지 지금 바로 공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박철순 매니저는 우주항공, 그다음 송유 매니저는 수소입니다. 박철순 매니저님의 우주항공은 그래도 좀 납득이 가요. 최근에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수소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소도 이제 IRA 네. 법안 때문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편입되면서 다 같이 한번 급등을 했었죠. 네. 급등을 하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것도 수소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평가 섹터로 어느 정도 우리가 저평가 관점을 섹터. 봐야 되고 수소는 그리고 지금 모멘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에서도 지금 CRMA 법안이 네. 지금 어느 정도 초안이 공개됐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제 K칩스 법안에도 어느 정도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약간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K칩스법에도 좀 연관성이 있다. 수소 이야기해 주셨고, 자, 우주항공은 최근 이슈가 너무 많아요. 네. 근데 항상 우주항공은 좀 어떤 대형 호재, 뉴스를 통해서 나온 호재가 있으면 그때 주가가 쫙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항상 트레이드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좀 항상 우주항공 같이 약간 테마성이 좀 있는 종목들, 그렇죠. 그리고 미래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실적은 좀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은 그렇죠.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정 체크는 보통 필수죠. 그래서 일정 체크. 일정이 중요한 일정들이 있을 때 미리 담아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 이제 곧 내일부터 다음 달이잖아요, 사실. 그쵸. 4월인데 4월 달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나로라든지 기타 관련된 주요 일정들 나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뭐 스페이스X라든지 글로벌 주요 우주항공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다음 달에 나올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담아가는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조심히 한번 접근해 보시면 다음 주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다다음 주, 그다음에 다다음 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나오시겠습니다.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성장성이 워낙 있고 맞아요. 실적이 나오기 네, 시작하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길게 보셔도 좋은 섹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주항공 섹터 박철순 매니저가 준비한 섹터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송유 매니저의 이 수소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소 섹터로 이제 넘어가 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IRA 법안에서도 이게 기대감이 될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은 합니다. 자, 송유현 매니저가 준비한 헬스섹터 수소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미국의 IRA 법안이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때 가장 뜨겁게 한번 시세를 줬던 섹터입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작년까지만 놓고 보면요, 약간 국내 정책 변화에만 어느 정도 테마주로 형성되어서 시세를 분출하던 그런 섹터인데 올해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수소 생산과 공급에 지금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원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우리가 약간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과 유럽이 가장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국가에 대한 이제 수소 생산 정책과 현황이 나와져 있는데 미국과 유럽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지원 법안이 어느 정도 초안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국을 보셔야 되는데 자, 미국, EU, 영국, 독일 이렇게 위에 미국과 유럽을 빼놓고 보면요. 인도, 중국, 일본도 지금 이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특히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수소,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약간 2차 전지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계신데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수소에도 지금 대규모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요. 그린 수소에 특히나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거는 그린 수소도 그린 수소인데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이제 수소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이 수소차에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글로벌 수소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제 현재 23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생산량이 150만 톤밖에 안 됩니다. 150만 톤밖에 안 되는데 자, 지금 이제 2030년 나와져 있는데 무려 1,8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성장성이 뭐 연평균적으로 이제 통계를 낼 수 없지만은 그래도 못해도 연평균 25% 정도는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글로벌적인 추세고요. 앞전에 이제 우리가 지원 정책에 대해서 봤겠지만은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가 수소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수소 같은 경우는 올해를 기점으로 우리가 조금 관점을 달리해야 되는 그런 섹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좀 중요하죠. 수소 생산 위한 수전의 설비 설치 급증 예상. 이게 뭐냐면은 수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전기 분해해가지고 얻는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화학연료로 추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물을 전기 분해하는 시설이 바로 수전해입니다. 수전해 같은 경우는 약간 효율성도 그렇고 대량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석연료를 통해서 추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린 수소, 그레이 수소가 있는데 이 화석연료를 통해서 추출하게 되면은 탄소가 배출되냐 안 되냐 이렇게 나뉘는데 거기서 그레이 수소, 그린 수소로 나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설비입니다. 앞으로는 핵심 설비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2년 작년 기준으로 그린 수소 생산량이 없었는데 이 수전해 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수전해 설비 설치 급증 예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의 기대감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여러분들 수소차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은데 이 수소차는 우리나라가 점유율 1위임에도 불구하고 판매 대수가 크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나온 기사인데 첫 번째 장면 수소차 3만 대 돌파 산업부에서 이제 수소 수급 전망을 수립한다고 하는데요. 수소차가 3만 대 돌파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점유율 1위입니다. 1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판매 대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정부에서 지금 이제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원자력의 열 활용한 수소 생산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자, 원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열이 생산이 되냐면은 우리가 원전에서 보통 이제 생각을 할 때 전기만 생산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열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소 생산하는 에너지로 활용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정책이고요. 세 번째 보시면은 자, 정부에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도 수출을 확대한다고 지금 밝혔는데요. 이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술력이 좋은 회사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부에서도 수소에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수소 관련 법안과 정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수소버스 트럭 보급 규모 확대라고 있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요,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상향시켰습니다. 1억 5천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상향시켰고요. 광역버스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판매될 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용차 중심으로 계속해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자, 수소 관련해 가지고 유통에 관한 정책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밸류 체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수소 유통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차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는데 자, 사실 판매 대수만 놓고 보면요, 전기차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차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친환경입니다. 이제 전기차랑 다르게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운행을 하면서 물과 열만 방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빠른 연료 보급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특히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못해도 80%가량을 충전한다고 해도 18분가량 걸린다고 하는데 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요, 그냥 똑같습니다. 지금 내연기관차 우리 기름 넣듯이 걸리는 시간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빠른 연료 보급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장거리 운행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술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박철수 매니저님 굉장히 공감하고 계신데 전기차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 차량은 약간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지금 현대가 전체 점유율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어떻게 보면은 현대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현대에 지금 이제 주 고객사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구조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차 등록 추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소차는요, 충전도 우리가 조금 염두를 해서 봐야 됩니다. 수소차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만 대가량 우리가 지금 판매가 되었는데요. 당장 내년입니다. 내년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 넘게 4만 7천 대가 판매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50% 넘는 상승분 안에는요, 지금 이제 자세히 나눈 걸 보면은 승용차, 버스, 화물차, 청소차 이렇게 있는데 가장 지금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승용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충전 인프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4만 7천 대가 팔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4만 7천 대를 예상 판매 대수로 잡고 있는데 2030년에는 무려 30만 대를 지금 목표치로 잡고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수소, 특히나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혜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중심으로의 선도적인 어떤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수소차 중심의 테마 이런 것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송일 매니저의 수소 섹터 이야기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 뭐 보면서 끄덕끄덕 많이 했는데요. 네. 수소를 좋아합니다. 근데 수소가 계속 드는 생각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2차 전지도 올라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처음에 시장에 이제 노출이 되고. 근데 수소도 사실 이제 시작되는 분위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일단 대답해 뭐 주시죠. 수소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RA 법안이 이제 나오면서 네. 신재생에너지가 부각되면서 그때 한번 시세를 분출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았었는데 수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매년 25%가량 성장하는 그런 이제 분야도 있는데 수소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성장성이 둔화됐냐면은 경기 침체 우려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투자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양한 세제 지원 혜택이 이제 나오면서 그 중에 하나가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수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소가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차트를 보시면은 많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타 섹터에 저조했는데 네. 지금은 약간 우리가 수혜 기대감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수소가 많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혜라는 게 CRMA랑 IRA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고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칩스에도 어느 정도 이런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요, 어떤 이제 특정 국가에만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일본 지금 이제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지원 법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전소도 그렇고 이제 유통 굉장히 수소 밸류 체인에 있어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실적과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 이 두 가지 위주로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알겠습니다. 댓글창에서는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수소는 이번 정권
정권에서 추진하는 원전과는 반대라는데 수소 괜찮냐고 또 네. 여쭤보는 질문이 근데 올라왔습니다. 아까 원전 이야기가 있던데. 네네. 이게 약간 정치적인 건데요. 그 이제 수소 충전소가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맞아요. 않은데 34개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660곳으로 확대한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근데 현 정부에서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법안을 많이 발표했고요.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최근에 긍정적인 헤드라인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소 충전소도 좀 네네. 주목을 해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전기차보다 비교적 주행거리가 한 번 충전하면 길게 간다고 했는데 네네. 그런데도 중요하게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고속도로 가실 때 충전해서 뭐 끝까지 가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또 예. 올 때도 충전하시고 그러는데 660개를 확대한다고 해도 그래도 적습니다. 그래도 적고 수소 같은 경우는 전기차는 다르게 아직까지 판매 대수가 현저하게 작기 맞아요. 때문에 전기차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빠른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수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철수 매니저님 뭐 질문 있으세요? 수소도 워낙 이게 광범위하잖아요. 되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너무 광범위해요. 전체적으로 결국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친환경 섹터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는 2차전지 옛날 초기 뭐 그런 느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 수소차라든지 우리나라가 1위를 하고 있는 수소차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아직 역시나 초기 단계인 인프라 쪽 이런 데 관심을 맞아요.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좋은 말씀인데 네. 이제 인프라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포커스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과 유럽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에 어느 정도 밀접한 기업 이렇게 제가 좀 설명드리면서 특히나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 정책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 많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수소 같은 경우 밸류체인이 워낙 커요. 우리가 잘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굉장히 근데 이제 수소를 저장 탱크 만드는 기업부터 해가지고 기술력부터 해가지고 충전소 유통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는 여러분들한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프라에 조금 포커스를 두시고요. 다만 이제 미국과 유럽의 세제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은 거기에 어느 정도 주 고객사를 두고 있거나 거기에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점적으로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소 한번 별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서는 4개, 3개 반 정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4개요? 네. 높게 주네요. 제일 많이 올라온 네. 게 4개였습니다. 4개 상당히 많이 주는데 일단 별이 다 3.5로 통일이 됐습니다. 민서 아나운서는 1.5개를 뺀 이유가 뭔가요? 뺀 이유라기보다는 3개 반을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긴 한데 네, 살짝 달라요. 맞아요. 이렇게 안 좋아서 뺐다기보다는 매력도가 3개 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오늘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좀 강하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다음 주에 신재생이 여전히 간다면 수소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워낙 전 세계적으로 그린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도 유망하다라는 생각에 3개 반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요? 중장기로 보면은 일단은 4개, 5개 드릴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은 수급이 조금 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 지금 아직은 그런 부분하고 다음 주 일정이 일단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 때문에 뺀 거지 길게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다음 주 되면 이제 IRA 뭐 이제 세부 법안 이야기도 나올 테고 거기에 수소가 걸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3.5개에서 4개에서 고민 좀 한 게 네. 종목에 따라 진짜 달라질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정말 박철수 매니저 얘기한 대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 올라갈 때처럼 에코프로비엠이 그때 에코프로비엠이었겠어요? 지금처럼. 근데 그런 종목이 만약에 있다면 4개 내가 장기적으로 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확실치 않은 모멘텀 수소 3.5개 드렸습니다. 자, 이게 별점 정리 한번 해보겠고요. 그럼 송윤 매니저의 수소주 탑픽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선도 기업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도 기업인데요. 일단 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죠.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4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회사고요. 무엇보다도 국내 수소 충전소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전 인프라 쪽에서는 선도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40%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송윤 매니저의 수소 섹터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박철순 매니저의 우주항공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스페이스X부터 해서 정책의 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철순 매니저의 우주항공 섹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우주항공 섹터를 오늘 한번 들고 나와봤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우주항공 섹터가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죠. 이번 주뿐만 아니라 사실 3월 들어서 대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여전히 다음 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설명 좀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장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뉴스를 먼저 보여드리는데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털 사이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우주항공 검색하시면 최근에 역시나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은데 우주항공 주가 장중 강세, 뭐 투자 확대 기대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총리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등 전략기술 R&D 25조 원 집중하자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누리호 3차 발사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왼쪽 밑에 보면은 우주가 대세. 우주 ETF 날아볼까 하면서 우주 관련된 종목으로 묶여있는 ETF 상품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주 항공청 설립에 우주 여행까지 호재 반발로 관련주도 들썩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뉴스만 보면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주춤하는 거 아니냐, 차익 매물을 좀 걱정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어느 종목이건 올라가면 차익 매물 나오면서 눌리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다음 주에도 갈 수 있는 분명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7, 8개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 첫 번째는 예전에는 사실 국가 차원에서만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우주 사업을. 민간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큰 어떤 나라의 지원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가 산업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민간 산업 쪽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온 상태입니다. 실제 이끌고 가는 게 민간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요국 정부에서도 예산을 계속 확대해주고 있으면서 민간 투자도 급증을 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우주항공 산업이고요. 자,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원래 할 수 없는 산업이었는데 이런 기술 지원 같은 걸 받으면서 그 안에서 중소기업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매출을 또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회사들은 뭐 워낙 큰 회사들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 중에 하나인데 뭐 미국의 블루오리진이나 미국의 스페이스 A라든지 또는 영국의 버진그룹의 버진 오빗, 버진 갤럭티로 아시는 분들도 있죠. 그 밑에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의 로켓랩, 그다음에 영국의 원앱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도 우주 산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왜? 미래의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미리 선점을 해야지 역시나 그 안에서 부가가치를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가장 유명한 이런 대형 회사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투자가 진행이 되면 당연히 밑으로 중소기업들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주항공의 시장 참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경쟁을 하겠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시장은 성장하게 되고요. 관련주는 낙수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 장 보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자, 글로벌 대표. 누구나 봐도 다 아는 분들이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리처드 브랜슨. 셋 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우주항공 쪽에 거의 지금 속된 말로 미쳐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만큼 이들 기업, 전 세계에서 진짜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이유가 역시나 이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성장성, 미래, 가치 때문인데 이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와 관련 있는 회사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수익을 남기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수익 남기는 기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집중한다면 과거와 같은 어떤 테마성만 있는, 기대감만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두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자, 이유는요, 발사체의 기술력이 발전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이런 것들이. 로켓, 저 어릴 때 생각해보면 로켓 발사했는데 실패하고 이런 것들 많이 봤는데 요새는 심심찮게 보고 있죠, 성공하는 것들을. 실제로 발사체 기술력이 발전을 하면서 위성사업 스타트업들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 위성을 통한 이제 초고속 인터넷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스타링크가 있고요. 영국의 원앱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리듐 프로젝트. 검색만 해보시면 뉴스가 굉장히 쉽게 나와 있는 것들 많습니다. 아마 내용 확인하시면 더 기억이 많이 남으실 것 같은데 자, 이들 기업이 실제로 이제 인터넷 산업을 본격적으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지금 빠르면 1년 내에서 2년 정도면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적까지도 연동이 되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서 5번째 주목하는 이유는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저궤도 위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고궤도 위성이고요. 가까이 있으면 저궤도 위성입니다. 자, 굉장히 높게 떠 있는 고궤도 위성, 고궤도 위성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어요. 장점은 있지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런 신호가 지연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퀄리티를 높이고 시간 지연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위성 고도 한 500km에서 2000km 이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런 저궤도 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내용들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시간이 지연되면 안 좋죠. 당연히 통신 쪽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성장 사업으로 보고 있는 예를 들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성장 산업들은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G가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인 건데 이런 것들을 더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궤도 위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스타링크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위성들을 쏘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실게요. 자, 6번째는요. 자, 이게 굉장히 예전에는 성장을 가로막는 최악의 걸림돌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비용입니다. 우리가 로켓을 개인적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필요로 하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절대 민간 사업자들이 뛰어들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게 아니다. 왜? 자, 저궤도 위성이 아까 다수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저궤도 위성의 단점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낮게 떠 있기 때문에 이게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를 띄어서 올려서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너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위성을 쌓아 올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걸 이제 스페이스X가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뭐냐면 재사용 로켓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 단가, 로켓을 쏘아 올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거죠. 거의 5분의 1까지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위성을 더 많이 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위성이 많이 올라가면 위성에 들어가는 각종 하드웨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모든 종합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낙수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위성을 그만큼 많이 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비용이 감소했다는 부분이 우주항공 산업의 성장 트리거가 되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지금 역시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시장 규모는요. 2020년도에는 한 4,470억 달러에서 2040년까지 보시면은 1조 1,000억 원까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성장도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보실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자, 일정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주요 이벤트 일정이 뭐냐면 스페이스X의 스타쉽 지구궤도 테스트가 상반기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4월 달쯤에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진 갤럭틱이 또 상업용 우주 관광 비행을 예고했는데 이것도 상반기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 이슈들이 계속 있을 것 같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서 우리나라도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누리호 3차 발사가 5월에서 6월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주 로켓 이런 것들이 사실 지연되는 경우가 좀 있긴 해요. 하지만 빠르면 한 5월에서 6월이니까 다음 달쯤에 이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다다음 주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기대감이 그만큼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오늘이었죠. 3월 31일 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가 개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심의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한 10가지 안건이었는데 이게 전부 다 우주항공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걸 적어놨습니다. 자, 우주개발진흥 시행 계획에 대한 심의가 있었는데 작년 대비했을 때 한 20% 가까이 투자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만큼 많이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계획도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우주 발사체 허가 표준 절차도 마련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우주 발사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허가 개념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키는 그런 것들도 오늘 논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누리호 3차 발사과 심사 결과에 대한 내용들도 오늘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뉴스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좀 오르는 종목들이 많았지만 다음 주에도 추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럼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최근에는 어떤 섹터건 어떤 테마주건 어떤 종목군이건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비중을 너무 급하게 실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난 좀 더 비중을 많이 실고 싶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PER이 좀 낮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실적은 나오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담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체크 포인트는 몇 개 없습니다. 자, 캐시카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주항공 사업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거나 또는 우주항공 산업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실적을 안정적으로 뽑아내는 캐시카우 사업이 있는 기업들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흑자 기업이나 또는 지금 실적이 이제 우주항공에서 나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PER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이 빠져나가는 종목보다는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추세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상승 추세에 있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우주항공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계속 밑으로 가고 있는 종목을 굳이 살 필요는 없겠죠. 아무리 저평가여도 분명히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밑에서 좀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투자 매력을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궤도 위성 그리고 통신 쪽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단 1순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성 관련 영상 솔루션 회사들, 그 다음에는 발사 서비스라든지 발사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여행은 우리도 아직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가장 매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좀 보자라는 개념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의 헬프섹터 우주항공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먼저 송윤 매니저 질문 있나요? 예, 우주항공 뭐 다양한 지금 이벤트나 모멘텀이 있는데 이게 사실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굉장히 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그렇죠. 보고 있는데 그럼 실적 다음으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뭘까요? 보통 근데 이게 우주항공 산업이 사실 최첨단의 기술 집약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기술력이 없으면은 또는 어떤 그 부품이건 제품이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으면 절대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이 되고 보통 우주항공 산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다른 회사랑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네, 왜냐면 워낙 첨단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예를 들어 우주항공 쪽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와도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캐시카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제조업이든 아니면 소프트웨어 회사건 다른 산업들과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조금 더 변동성에도 좀 강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베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윤서 아나운서? 네. 아까 또 가장 후순위로 네, 우주 관광. 관광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우주항공 하자마자 채팅창에다가 만약에 우주 관광이 있으면 다들 가실 건가요? 하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네. 그래도 60% 정도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가려면 얼마죠? 지금 가려면 이게 그리고 최근에 집하라도 안 되죠?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예능도 네. 최종 아마 지구마블 맞아요. 네, 거기서 최종 상품이 아마 우주 여행권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되게 저도 그거 보고 네. 정말 우주항공 우주 여행이 곧 오겠구나 뭐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곧 올 것 같아요? 근데 곧은 아닐 거기서 것 같은데.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1등한 사람한테 상품을 그걸로 준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네. 사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지금 발상을 한다는 게 좀 많이 다가왔다 이런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있잖아요. 항공사가 있잖아요. 만약에 항공 비행기에 관광객이 주변에서 10,000명당 1명 정도 간다고 하면 그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못 가죠. 돈 못 벌죠. 사실 그래서 그것만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지금 왜냐하면 사실 이게 위성이라든지 이런 로켓을 쏘는 횟수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여객, 항공 그걸로 여행을 다니는 이쪽은 사실 그 대수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비용을 줄이려고 절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우주 여행하고 연관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일단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사실 네. 지금 통신 쪽에 더 가깝긴 해요. 통신 쪽.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이 쌓아놨잖아요. 네. 몇천 개를 지금 위성을 쌓아놨는데 여행 쪽도 가긴 가겠죠, 언젠가는. 언젠가는. 네, 그런데 한 80년 뒤에. 대중화되기까지는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저궤도 위성 쪽은 엄청나게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사업과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좀 더 부가가치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근데 저는 그쪽을 보는 게 최근에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섹터가 올라갔잖아요. 네. 고점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주가가? 고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좀 덜 오른 종목들도 많고, 그리고 실적이 예전에는 안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주항공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 보면 방산이랑 엮인 기업들도 많고요. 네. 뭐 도시항공 모빌리티라든지 기타 이런 쪽과 연관돼서 실적을 뽑아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왜?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예전처럼 이제 테마성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와주고 네, 나오는 있기 기업들 때문에 위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위주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네. 그리고 우주항공 하면 사실 다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네. 사실 이벤트 관점으로 네. 보면은 이제 5월에 누리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으면은 이제 4월이 시작되는데 한 달 전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뭐 이벤트 전략으로 내가 짧게 방망이 짧게 잡는다라고 생각해도 유효한 시기인가요 지금? 일단은 지금 이번 주에도 좀 많이 대표주들이 맞아요.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올랐던 섹터들이 꽤 있었어요. 오일리도 좀 올랐었고, 네. 그래서 이거를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됩니다. 올라가고 있던 좀 많이 시세가 난 것들은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단기 매매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 조심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것도 좀 오르긴 했어요 이번 주에. 아, 그래요? 오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종목입니다. 그래서 수익 대비는 급등 나왔던 종목들 대비해서는 저평가 종목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매수하시는 게 더 안정성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주항공 별점 공개해 보겠습니다. 별점 공개해 주시죠. 와. 오, 4개와 5개가 나왔습니다. 오, 5개 개 나왔습니다. 이유는? 우주항공은 일단 제가 얼마 전에 가져와서 5개가 아니라요. 일단 최근에 굉장히 좋아요. 갖고 수급도 좋고, 나오셨구나. 예. 수급도 좋고, 예. 무엇보다 모멘텀이 있죠. 모멘텀 아까 말씀하셨던 것, 그 이제 발사체 모멘텀도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국회에서 지금 이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려고 입법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11월 이전에 이루어진다는 게 목표인데 어느 정도 저는 기대감이 쏠릴 수 있다 보고요. 무엇보다도 실적 좋은데 저평가인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보다 0.5를 더 준 이유가 왠지 민수 아나운서랑 비슷한 이유일 것 같아요. 뭔데요? 저는 이번 주에 우주항공이 시장에서 그래도 좀 움직였으니까 다음 주까지 연장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수소보다는 0.5, 그러니까 이제 반 개를 더 드린 거거든요. 수소보단 좋다. 예. 아니요. 진짜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네, 당황하신 그럴 수 있습니다.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 게 있다 보니 네. 그래서 반 개를 더 드렸습니다. 민수 저는 아나운서는요. 다음 주에 당장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벤트가 4월에도 있고 5월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달 이상 조금 계속해서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4개를 드렸고 하나를 뺀 이유는 그래도 다음 주에 또 2차 전지가 강할까 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약간 요새 2차 전지를 약간 좀비 같다라고 표현을 많이 네. 하잖아요. 엄청 떨어져서 팔았더니 다시 또 다음날 원점으로 돌아오고. 네, 네. 진짜 셉니다. 그 네, 종류가. 그래서 일단 뭐 2차 전지는 뭐 계속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수가 조정받지 않는 이상은 2차 네. 전지가 좀 강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하나 정도는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별점 정리해 보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탑픽 힌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탑픽 힌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체크 포인트에 말씀드렸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회사인데, 자, 힌트를 보시면요. 우주항공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인데 거기다가 자, 방위산업, 그다음에 도시항공 모빌리티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일제히 적용이 가능한, 융합이 가능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주항공, 방위산업, UAM 다 갖고 있는 미래 핵심 산업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섹터, 헬프 섹터들 이야기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갈 수 있는 제일 궁금한 종목 공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먼저 수소 오늘 갖고 온 송윤 매니저부터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예, 효성중공업입니다. 이제 앞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충전소에 좀 포커스를 두면서 인프라 관련주 보러 말씀드렸었는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무엇보다도 국내 수소 충전소 1위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수소 충전소가 총 34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려 3분의 1 정도인 14곳을 지금 현재 효성중공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30년까지 660곳의 수소 충전소를 확보한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3분의 1 정도를 지금 이제 효성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수주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탄탄한 캐시카우를 갖고 있습니다.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업 부문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건설, 두 번째는 중공업입니다. 이 중공업 안에는 초고압, 대형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미국에다가 주력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초고압 대형 변압기가 굉장히 큰 수요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사용 연한이 25년입니다. 이 25년이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 도래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마찬가지로 더해질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과 지금 이제 다양한 나라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판매 실적 올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죠.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무엇보다도 올해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15%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영업이익이 매직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무려 4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은데요. 근데 약간 실적과는 다르게 주가는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 대응은요. 지금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은데 매수가는 오늘 종가 66,700원부터 65,550원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72,000원, 손절가는 62,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률 매니저의 수수 섹터 탑픽 종목은 효성중공업이었습니다. 목표가 72,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박철순 매니저의 우주항공 탑픽 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우주항공 종목은 조금 약간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는데요. 파이버프로라는 기업입니다. 카이스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력을 가지고 나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광섬유 센서를 만드는 전문 기업이고 그 기술 쪽에서는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우주항공 산업뿐만 아니라 뭐 방위 산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항공 모빌리티 등등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되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최근에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그만큼 이제 캐시카우도 있고 적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안전성을 이제 확보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된 레퍼런스를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뭐 방위산업업체라든지 통신업체와 뭐 KT, 뭐 LIG 넥스원 이런 회사들과 일도 하고 있지만 지난번 나로호 때 이 자동 항법 관련된 제품을 이 회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참여를 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나로호가 또 한 번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관련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죠. 일단 영업이익이 올해 한 30% 가까이 성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완벽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도 굉장히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릴 텐데요. 자, 매수가는 3,250원부터 3,32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700원, 전고점 부근입니다. 그다음에 손절가는 3,000원, 이평선 수렴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 캐시카우, 실적까지 다 좋은 파이버프로 목표가 3,7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주 다음 주 탑픽 종목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두 분의 무료 방송으로 밴드 안에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송유 매니저님. 예, 뭐 수소 관련주 하면 효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밸류 체인이 있는데요. 제 자세한 내용 여러분들한테 세분화해가지고 밴드에 게시해놓도록 할 테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의 송률. 오늘 수소 말고도 다양한 섹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찾아가셔서 좋은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박철순 매니저님. 네, 오늘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우주항공 섹터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과 그리고 오늘 파이버프로라는 조금 생소한 종목일 수 있는데 관련된 내용들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 내용들 공유 받으시기 위해서는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이라고 검색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또 일정 이야기 했었는데 대박 캘린더 계속 나오고 있나요? 요새? 네,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요일마다 일정도 드립니다. 네, 대박 캘린더도 아직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박철순 매니저 검색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해주 다음 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섹터 레드앤블루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최근에 이번 주 IT가 좀 핫했습니다. 오늘 섹터 레드앤블루 안에 뭐 반도체, 로봇, 그리고 OLED 다양한 섹터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 대비 차원에서 섹터 레드앤블루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구해주 다음 주 별점 정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민수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구해줘 다음 주 박철순 매니저, 송률 매니저 두 분의 다음 주 섹터와 함께 별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매니저 우주항공을 선택했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3점을 받았고요. 국가산업에서 민간 비즈니스로 재평가되고 있고 글로벌 대표 비즈니스맨들이 공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봤는데요. 여기에 저궤도 위성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또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비용도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섹터 내에서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으로는 순이익과 대비했을 때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 여기에 현 시점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나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업을 보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우주항공에서 탑픽 종목으로는 타이버 프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와 양호한 수급을 투자 포인트로 봤고요. 여기에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방위산업과 UAM 같은 미래산업의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는데요. 목표가는 3,7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다음은 송률 매니저 수소를 선택했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0.5점.